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레이브스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브스 안병증인데요. 안구가 돌출되고 눈꺼풀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상선이 비대해져서 목이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굉장히 덥고 두근거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살이 저절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과로하고 음주하고 난 다음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하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중독증의 패턴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이렇게 낮아져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프리티포는 이렇게 증가 있는 패턴을 띠게 되는데,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3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T4와 T3가 모두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시오,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일정 숫자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패턴을 띌 때 우리가 그레이브스병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갑상선 중독증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레이브스병이 단연 1위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갑상선염이라든지 중독성 선종에 의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호르몬들의 상승 패턴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인 TBII라는 검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이 TBII 수치가 무려 95%나 양성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TBII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이 갑상선 여포세포는 이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통해서 여기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달라붙게 되면 명령을 전달받아서 갑상선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경우에서는 TSH가 아니라 이 TBII라는 물질이 여기에 결합을 해서 티록신 형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중에서 만약에 TBII가 양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레이브스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으로 확진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갑상선 자가항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브스병에서 음성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 5%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TSI라는 이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TSI라는 검사는 어떤 검사냐, 일반적으로 TBII라는 검사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있는 항체의 숫자를 측정하는 검사이고, 이 TSI는 붙어있는 녀석들이 실제로 얼마나 갑상선을 자극하고 있는지 활성도를 나타내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TSI 검사가 양성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신빙성 있게 그레이브스병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레이브스병은 자가면역 질환을 뜻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보이는 TPO와 TG의 항체가 양성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도 TBII가 양성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검사를 해보니까 TSI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TBII가 양성인 경우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TBII 중에서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TSI라는 호르몬도 항체도 있지만 갑상선의 어떤 기능을 억제하고 갑상선을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TSH 블러킹 항체가 있었다, 즉 차단 항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결합하는 이 녀석들의 성질이 자극하는 녀석인지 혹은 억제하는 녀석인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TBII 검사는 사실 이게 갑상선을 자극하는 녀석인지 억제하는 녀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하는 녀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SI 검사를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양성이 나온다라면 그레이브스병을 더 강력하게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TBII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서는 이때는 즉 스티뮬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블러킹 하는 차단 항체일 가능성이 높겠고,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나중에 위축성 갑상선염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그레이브스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필수 검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갑상선 생성 자체가 늘어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 하나가 그레이브스병이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갑상선 스캔을 하면 섭취량이 증가해 있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혈관의 어떤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이런 패턴을 띠게 돼서 혈류 속도가 증가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갑상선염과는 전혀 다른 패턴인 거죠. 그때는 바스큘러리티, 혈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지금 그레이브스병은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관찰되고 있을 정도로 어떤 호르몬의 형성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레이브스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을 때 이 TSH와 프리테포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중독증의 패턴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자가항체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가항체 중에서 TBII가 양성이면 그레이브스병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TBI가 음성일 경우에서는 TSI라는 검사, 스티뮬레이팅 검사를 통해서 그 항체 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양성이면 그때도 그레이브스병을 시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이제 독성 결절이나 아급성 갑상선염이나 이런 갑상선염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레이브스병의 진단은 임상 소견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항체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레이브스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